안녕하세요. 꽃기호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6.25 전쟁 당시 의료지원국으로 참전했던 인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른 의료지원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의 노르메시 이야기도 여기를 눌러서 만나보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그러면 먼저 의료 지원해준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니? 의료지원국은 총 6개 나라가 있어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 5개 나라는 전쟁 중에 의료 지원을 해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독일은 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5월 17일 부산의 서독 적십자 병원을 개원하고 1959년 3월까지 운영하며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이 이야기도 기회가 되면 다뤄드릴게요. 인도는 어떻게 참전하게 된 거니? 인도는 6.25 전쟁 이전까지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한국 민간인 구호를 결의하자 인도는 찬성표를 던지며 제60 공정 야전병원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50년 11월 346명의 인원이 처음 부산에 도착했고 1954년 철수 때까지 연인원 627명이 활동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입원 환자 2만 명, 외래 환자 19만 5천 명을 돌봤습니다. 한국에 온 인도군은 영국군과 같이 평양으로 올라갔으나 유엔 사령부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 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한 팀은 영국군과 함께 남고 다른 한 팀은 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60 공정 야간병원팀은 대구 주둔 부대와 의정부 등 전선을 지원하는 부대로 나누어 활동했고 활동 중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인도군은 기나긴 겨울에 추위와 싸우기도 했고 약품을 보관하기 어려운 상황과 상처, 흉터, 의복이 엉켜붙은 채 얼어버리는 최악의 상황도 견뎌내며 부상자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대구에 내려온 팀들은 한국인 마취 전문의 30명을 교육시키기도 했습니다. 영국군과 남았던 인도군은 1951년 10월에 코만도 작전에 참여하여 의약품과 수술기구를 휴대한 채 공격부대를 따르며 응급처치와 환자 수송 작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경기도 여주 주암리에서 중공군과 호주군이 격전을 펼칠 때에도 쏟아지는 포격을 뚫고 의료활동을 펼쳤습니다. 코멘도 작전이 어떤 거니? 코만도 작전은 1951년 10월 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유엔군에 의해 시행된 공세로 국군 제1보병사단, 제1용연방 사단을 포함한 미국 제1군단이 제임스 타운선을 포위하여 중공군 제42, 47, 64, 65군을 섬멸한 작전이었습니다. 혹시 나야 대령 이야기를 알고 있니? 할아버지가 이분을 어떻게 아세요? 집 근처 책방에서 나야 대령 동화책을 본 적이 있단다. 그렇구나. 나야 대령은 1950년 7월 국제연합한국위원단 인도 대표로 한국에 파견되어 활동하던 중 8월 12일 경상북도 외관 지구 전선을 둘러보다가 지뢰 폭발로 인해 39세 나이로 사망했어요. 전쟁 중이라 본국 송환이 어려워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범어산에서 화장되었습니다. 1950년 12월 7일 이국인으로서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려 힘쓰다 숨진 나야 대령을 위해 대구 시민들이 각계 송금을 모아 기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2003년 9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받았고 2012년 8월 24일 미망인 비말라 나야 여사의 영연 안장식을 거행하였으며 2021년 수정구는 기념비 제정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외 인도군의 다른 활동은 무엇이 있었을까? 6.25 전쟁 중 한국 휴전협정 회담과 아울러 전쟁 포로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휴전협정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바로 포로 교환 문제인데 공산 측은 무조건 교환하자는 자동 송환을 주장하였고 유엔군 측은 포로 각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자는 자유 송환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었습니다. 길고 긴 공방 끝에 1953년 6월 8일 포로 송환 협정을 맺어 귀국을 원하는 포로는 휴전 후 60일 이내에 송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53년 8월 5일부터 9월 6일 사이에 우선 송환자 9만 5천여 명이 판문점에서 송환되고 2만 2천 명은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겨져 자유의사에 따라 행선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전에는 휴전할 수 없고 방공 내국동포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6월 18일 0시에 영천, 대구, 논산, 마산, 부산, 거제도 등 7개의 포로 수용소에 있는 방공포로 3만 7천여 명을 한꺼번에 석방시켰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재수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경제원조와 한국군 증강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휴전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얻어낸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경제원조는 이후 대한민국의 전후 회복과 국가 발전에 중요한 초석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송환 과정에서 인도군이 역할을 맡은 거구나. 맞아요.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유엔 측 스위스와 스웨덴, 공산군 측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내세워서 4개국 대표들을 위원으로 선정했고 인도가 대표의장국을 맡게 되어 본국 송환을 거부한 교정국 포로들은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들어갔고 4개월 동안 송환 정리에 대한 본국 측의 설명을 듣고 다시 선택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인도군은 1953년 9월부터 1954년 4월까지 포로 감시부대 6,130명을 파병해서 한국과 유엔의 전후 처리 업무를 도왔습니다. 결국 전쟁포로 22,600명 가운데 88명이 중립국행을 선택했고 인도는 이 포로들이 제3국행을 위해 1차적으로 인도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의료 지원만 한 게 아니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포로 교환 과정에도 인도군의 도움이 있었다는 건 새롭게 알게 되었구나. 새삼 6.25 전쟁에 정말 많은 나라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구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의료지원국인 노르웨이와 노르메시의 이야기도 여기서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25 전쟁에 육해공 모두를 파견한 국가 중 하나인 호주에 대해 다뤄드릴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